이러한 것도 예전에 둥글둥글하게 요리 수업 해줬어요. 그게 아니고 그가 전문화가 된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그게 심도 있게 일거리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토르띠아 내 얼굴. 그래서 선생님 오늘까지 시크릿, 지금까지 본인이 뭐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뭐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그죠? 그래서 이따가 자기소개하는 시간, 본인의 만든 꾸민 거, 본인 얼굴 만든다고 했어요. 분명 없이. 나중에 괜히 이제 남의 얼굴 얘기고 내 애 얼굴 꼭 하시더라고. 자존감을 살리세요. 여기는 나를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소개해보는 시간에서 토르띠아 내 얼굴에서 앞에 있는 분, 친구들한테 소개를 하면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자아를 찾을 수 있다 해서 활동 재료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확장활동 보면은 친구들에게 자기소개하기, 본인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닉네임 짓기, 그리고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인가 이야기하기.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A4 용지를 나눠드릴 거니까 적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를 보시면은 나의 친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자 해서 친구를 소개하면서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나 사회성을 알 수 있다. 어저께 인터뷰 게임을 하게 된 이유는 친한 친구들에게는 우정을 더 돈독히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가 전교 전반에서 차출된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해지지 않는 친구하고 교우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고, 너희 시절에 얼마만큼 친구가 중요하고 그 친구가 어떠한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친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친해지고 싶은 친구와 그리고 친하고 싶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나쁜 친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고정관념이잖아요.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근데 그게 본인이 그 친구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본인도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저희 딸한테도 제가 접목을 시켜봤는데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 한 행동을 똑같이 제가 언어법이나 행동법을 해갖고 했더니 너의 기분 지금 어떨까? 그러면 어때? 그랬더니 나쁘대. 그러면은 상대방도 나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얘기했을 때 어떠한 행동 말을 했을 때에 그 친구가 좋은지, 어떠한 행동 말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싫은지. 친한 친구하고 더 친해지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싸운 친구하고 어떻게 화해하는 방법도 사실은 중요해요. 그리고 친하지 않은 친구와 내가 먼저 그리고 따돌리거나 아니면 소외된 아이들에게 내가 먼저 손을 뻗어보는 거.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친구랑 같이 친하게 지내면 자기도 급이 떨어진대. 그래서 자기도 같이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못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친구 관계를 통해 갖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아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친구 때문에 상처 입어서 학교를 안 나온다던가 아니면 자살하는 친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 물론 이제 그런 아이들 대부분 이제 자아가 없고요. 그리고 가족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가장 교내폭력 중에서 가장 이제 심각하고 자살률이 높은 게 또 친구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고괴담 보면은 여우괴담부터 해서 시리즈 나오죠. 그때부터 아이들의 이지메, 왕따 이런 게 일본에서 나쁜 문화가 많이 이제 많이들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런 영화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의 심리가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고양이 고등학교처럼 애초에 대부분 비슷비슷한 형편의 비슷비슷한 성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별로 해당 사항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빈부 차이가 심하고 강남처럼 치열한 이런 데서는 저 아이가 1등 하면은 내가 2등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없으면은 내가 1등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과연 너희들에게 우정은 뭐고 친구란 무엇, 그리고 애정과 우정의 차이는 무엇일까? 청소년에 있어서 애정보다는 우정이 더 소중하다는 거, 그거를 솔직히 알려주고 싶었어요. 보면은 제일 좋은 거 내 여자친구 혜민이 바라기? 닉네임이 혜민이 바라기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야 너네들 나중에 결혼할 사람 찾으려면은 여기 근처에 초등학교 좋은 데 있어? 그랬더니 이때 거기 앞에서 5, 6학년 아이들 중에서 괜찮은 애 하나 찾아봐. 그러면 걔 쭉 키워. 그랬더니 에?
뭐라고 저희가 나중에 5, 6학년 애들 결혼하라고 이런 너의 지금 나이에서 결혼할 아이들은 지금 중학교 1학년 중학생 애들 아니면 초등학생 고학년 아이들이야. 거기 가서 찾아보라고 지금 네가 아무리 같은 반 애하고 어머 둘이 좋아 빼빼로 주고받고 이래도 그게 어디까지 가라 듣고 보자요. 너 제가 농담으로 그러면 막 웃어요 걔네들이. 진짜요. 우리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 그랬어요. 너의 대체 또이 비슷한 것끼리 사귀네 뭐하네 하면서 공부 소홀히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너의 신부감은 저 근처 저 앞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이지 거기 가서 기다려 임마 막 그랬거든요. 맞아. 우리는 저기 대학교 가서 찾아보라 그랬어요. 서울대나 이제 스카이대 가고 앞에서 괜찮은 오빠 있으면은 찜해놓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라고 농담으로 막 그런 적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귀고 싶은 친구와 사귀기 싫은 친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싸운 친구나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게 이제 한 챕터고요. 이게 이제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두 개가. 그리고 친구 얼굴 주먹밥을 이용해서 표현해보자 해서 친구 얼굴 주먹밥 해서 이거는 이제 친구와 함께 하는 당연하지 칭찬 게임. 내가 어저께 인터뷰 게임에서 그 룰을 정했는데 비하하거나 그리고 단점 이런 걸로 장난치지 않기로 룰을 정했어요. 닮고 싶은 점, 부러운 점, 그리고 그 친구한테 뭐가 좋은지, 그리고 친해지고 싶은데 왜 친해지고 싶은지 그래서 칭찬을 해주는 거 위주로 했어요. 안 그러면 애들이 너무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딸에는 칭찬하는 건데 결국은 비하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비하 발언은 삼가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하지 칭찬 게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윤정이는 진짜 얼굴이 철강 도반이야. 그러면 당연하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런 게임도 있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친구를 소개해요 해서 인터뷰 게임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따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친구 성인 했을 때 친구는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나랑 형편이 비슷한 친구, 학부모. 그 학부모 중에서도 친해지고 싶지 않은 학부모, 재수없는 학부모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우정. 그 고등학교 때 저는 모임, 23년대 모임을 계속 두 군데를 지금 아이들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을 때 무슨 경조사를 챙겨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베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만약에 자녀들한테 친구에 대해서 사귀게끔 해서 조언을 준다면 어떠한 거를 가장 1순위로 친정적으로 해요. 물론 공부 잘하고 집 잘 사는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싶을 거예요. 예, 그거는 부모 마음이야. 하지만 교육자 입장에서 어떠한 친구를 추천해주고 싶은지, 예, 그리고 친구로 인해서 고민을 한다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뭐 교육자 관점에서 한번 선생님들 생각을 적어갖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첫 번째는 우리 서로 모르니까 시크릿 가든이죠. 예, 그래서 여기 토르띠아 내 얼굴, 예, 그거부터 스타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재료는 식소다 있으니까 다 씻어서 좀 저기 하시고요. 오늘은 얘도 불 안 써요. 그리고 샌드위치도 불 안 쓰죠? 그리고 주먹밥도 불 안 써요. 네, 불 안 쓰는 거 많이 하셔야 돼요. 불 쓰는 거 많이 하면은 선생님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몸이 고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오븐 사용하는 거 안 합니다, 잘. 선생님 오븐 다 사갖고 가서 이구지구 다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불 안 쓰고 하면서 먹을 만한 걸로 해갖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토띠아 내 얼굴 해갖고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순서대로 이어가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도 다 지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채소만 씻어갖고 이제 세팅을 이제 중앙에다가 하고 제가 시연하면서 어떻게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놀아주고 접근하는지 접근법을 위주로 많이 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꾸미는 거, 데코레이션하고 학자 활동하는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많이 보시면은 수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두부만 나던가요? 아니죠. 고기 맛도 나고 채소 넣는데 채소 넣은 거 티 났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식습관 할 때 무조건 싫어요, 먹기 싫어요, 안 먹을래요.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요리도 만들고 그리고 놀이도 하고 하니까 어때요?
훨씬 더 좋은 감정이 생겼죠? 오늘은 우리 친구들하고 오늘 온 친구들이 너무 이제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른대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고 이쁘게 보인 얼굴을 꾸며갖고 친구들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띠아에다가 채소를 갖고 꾸며갖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또띠아 내 얼굴 채소 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 요리를 하려고 해요. 자, 또띠아라는 게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또띠아. 피자 만들 때 써먹어요. 네, 맞아요. 피자 만들 때도 써먹고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치킨 여기서 이렇게 스낵랩처럼 이렇게 싸갖고 이 안에 채소하고 치킨 티킨 해갖고 먹는 그런 것도 그거 쓰죠. 이거는 주 원료가 뭐냐면 뭐 같아요? 맞아요. 밀가루예요. 밀가루 해갖고 지금 이렇게 반점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얘는? 화덕에. 맞아요. 화덕에 구워서 아주 담백하게 기름기가 없이 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피자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롤처럼 말아갖고 이런 채소 같은 거나 좋아하는 거 고기 같은 거 끼워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쓰는 건데요. 오늘은 이걸 갖고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 친구 이쁜 얼굴을 꾸며볼까 해요. 자, 재료 탐색.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거는 또띠아라니까 얘가 주인공인 그죠? 그래서 또띠아 선생님이 줬고요. 그래서 2장 정도 준비해갖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하나 먹고 하나는 싸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서 2장 준비했고요. 자, 갖고 있는 재료를 한번 탐색해 볼까요? 와, 오늘은 뭐가 있어요? 파프리카. 오, 파프리카인데 저번 시간보다 색깔 하나가 늘었어요. 어떤 거? 주황색이 하나 늘었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파프리카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있는데 우와, 여기에 플러스 초록색. 그럼 얘도 파프리카인가 보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는 뭐라고 했는데? 피망. 근데 모양은 어때요? 파프리카랑 똑같죠? 꼭지 모양도 똑같고 겉에 모양도 똑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잘라봤을 때 짠! 그리고 빨간색 파프리카 잘라봤을 때 가운데를 우와! 안에는 씨앗 모양이 어때요? 틀려요. 응? 같아요. 같죠? 네. 네, 같았는데 자르는 이 모양은 어때요? 틀려요. 같았나? 같아요. 네, 같고 속에 조직도 같은데 보니까 두께가 어때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얇고 얘는 두꺼워요. 혹시 이거 먹어보고 싶은 친구 있어요? 먹어보고 싶은 친구 무슨 맛인지 도전을 해보고 그러면 선생님 혹시 나중에 뭐 줄 수도 있는데 자 파프리카하고 피망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름도 다르고 그리고 맛도 다르고 색도 다르지만 모양도 똑같고 속에는 씨앗 모양도 똑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씨 모양이 있는 게 있는데 뭐라 그랬지? 맵고 길쭉한 어떤 거? 고추. 맞아요. 고추도 속에 있는 씨앗이 파프리카하고 비슷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파프리카를 어떻게 3가지에다가 피망 1가지 해갖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우리 실은 당근을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딱딱하고 어떻게 맛이 없고 그게 딱딱해하고 목도 따갑고 해서 먹기 싫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오늘도 당근을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당근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단하고 수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냥 먹는 것보다 어떻게 기름에다가 볶아서 먹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했어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동글동글 방울 모양 닮았다 해서 방울토마토를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오늘은 이 토마토 아는 친구 있어요? 대추 토마토예요. 네, 대추 토마토예요. 대추 모양처럼. 대추 모양이 진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네. 맞아요. 대추처럼 길쭉하게 생겼다 해서 얘는 대추 토마토. 오늘은 방울토마토가 아니고 대추 토마토를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햄은 참 맛있죠. 우리 친구들 좋아하죠. 선생님도 햄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햄은 어디에다 담가 놓는다? 뜨거운 물. 맞아요. 뜨거운 물에 담가 놓는다. 왜? 그냥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금방 먹을 수 있고 귀찮잖아. 근데 왜 담가놔요 우리 친구들? 이 안에 들어있는 나쁜 성분, 식품 첨가물을 빼기 위해서 담근다고 했죠. 담갔더니 물이 어땠어요?
지금 앞에 있는 거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햄 담근물이 어때요? 기름기가 둥둥 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기름기가 안에 있는 기름기가 지금 배어 나왔겠네요. 근데 그러면 이 햄을 그냥 먹는다? 아니다. 어디다 씻어 먹는다? 깨끗한 물에다가 세척해서 먹는다. 자, 그런데 똑같은 또 햄과 친한 친구 얘는 맛살이라는 굴이 되게 친해요. 친한데 똑같이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게맛살은 게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선생님이 얘기해서는 흰살 생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게는 정말 이쪽 다리가 빨개요. 그런데 얘는 무엇다? 식용 색소자. 예, 그래서 얘는 뜨거운 물에 담가야 돼요. 찬물에 담가야 돼요. 찬물에. 왜? 네. 얘기했는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자, 이렇게 딱 보면은 햄처럼 이렇게 조직이 얘도 단단해요. 그런데 숨어있는 비밀이 있다고 했죠. 맛살에는. 숨어있는 비밀을 같이 풀어볼까요? 자,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얘는 맛살은 이렇게 결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자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얘는 햄은 손으로 자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뜨거운 물에 담가버리면은 어때요? 얘가 조직이 흐물흐물해지면서 모양을 다 지키지 못하고 다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맛살은 항상 찬물에다가 담가갖고 찬물에 깨끗이 헹궈서 준비를 해갖고 사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맛살 준비했고요. 자, 이거는 뭐예요? 상추. 초록색이 아니고 약간 갈색빛 나기도 하고 붉은쪽쪽하기도 해서 이거는 적상추라고 불리기도 해요. 초록색 상추도 봤죠, 우리 친구들? 예, 이거는 뭐 할 때 써요, 우리? 고기 맞아요. 예, 고기 먹을 때 어떻게? 쌈 싸 먹을 때 사용하죠. 자,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얘는 다른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아주면 돼요. 채소 같은 거. 그래도 어때? 짓이겨지지가 않아요. 얘도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 물기 닦아서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찢어져요. 찢어지기 때문에 얘는 손으로 든다. 키친타올을 손에 올린다. 어떻게? 톡톡톡 뒤로 톡톡 막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힘세게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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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물기를 어떻게 제거해갖고 준비하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두들겨갖고 이렇게 아니면은 얘를 살살살 톡톡톡톡 두들겨갖고 얘는 물기를 이렇게 제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서 상추 준비했고요. 자, 또 이거는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우리 굉장히 깨끗해요. 수경재배로 해서 키우는 이거는 무슨 채소? 그쵸. 그 새싹처럼 작다고 해서 새싹 채소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물기를 얘는 솔직히 안 씻어도 돼요. 일만 커져요. 얘를 씻어버리면. 금방 짓무르고 또 이렇게 또 따로 또 빼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깨끗해요. 우리보다 훨씬 깨끗하죠. 그래서 얘도 짓누기지지 않도록 그래서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자, 이거는 무슨 치즈? 아니, 체다 치즈인데 얇게 썬다고 해서 슬라이스 치즈.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깍둑깍둑깍둑 네모 반듯하게 쓰면서 무슨 썰기? 깍둑 썰기. 그런데 얘를 얇게 넓게 써는 거를 어떻게? 슬라이스 썰기. 자, 슬라이스 썬 거를 가늘게 다시 길쭉길쭉하게 쓰는 거를 채 썰기. 그리고 채 썬 거를 더 작게 써는 거를 다지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그래서 얼굴을 꾸미는데 다양하게 우리 친구들이 써는 거를 준비를 하면 돼요. 자, 선생님이 하얀색 접시를 우리 친구들 앞에 나눠줄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장을 위에다가 얘가 더 얼굴이 있구나. 자, 접시에다가 얼굴을 올려놓고요. 그냥 하면은 채소도 잘 안 붙고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미국이나 유럽인에 있는 인종을 봤을 때 얼굴이 하얀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백인. 그러면은 백인들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요네즈만 발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요네즈를 많이는 아니고
자, 선생님이 마요네즈를 발라주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했는데 저번 시간에. 곱창 잡게 하는. 맞아요. 그리고 어디에 수분이 많다고 했는데 채소. 예, 채소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방어막, 예, 방수유제 역할을 해준다고 했어요. 자, 마요네즈를 자, 골고루 발라주고. 자, 그런데 동양계 아시아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백인이라고 불러요? 아니죠. 황색 인종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다가 머스터드 소스를 발라서 위에다가 자, 같이 넓게 펴주세요. 이게 우리 친구도 얼굴 지금 있죠? 거기 지금 눈, 코, 입이 없는 피부예요. 피부.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자, 됐어요. 자, 우리 얼굴 신체 중에서 있는 가장 위에 있는 부분에 뭐가 있어요? 머리. 맞아요. 머리카락 있어요. 자, 머리카락 있어요. 자, 머리카락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새싹. 새싹? 상추. 자, 상추로 해서 선생님은 새싹하고 상추를 이용해갖고 그렇게 꾸밀게요. 자, 새싹을 이용하고. 선생님 머리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하나로 묶고는 있지만 원래 선생님 머리는 길어요. 자, 머리카락 아래 여기는 뭐가 있죠? 눈썹. 눈썹은 뭘로 하면 이쁠 것 같아요? 파프리카. 파프리카. 무슨 색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초록색이요. 초록색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 얘기처럼 선생님이 파프리카를 이용해서 자, 눈썹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눈은 뭘로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이 치즈 갖고 눈은 속에 동자가 보면은 흰 눈동자, 검은색, 이걸 뭐라 그래요? 동공. 그쵸. 검은색으로 해서 동공이 있는데 흰색은 치즈로 하고 싶고요. 그리고 검은색은 가운데 요거 햄으로 한번 해볼게요. 가위를 주시던가 아니면은 아이들은 이렇게 이런 동그란 거 있죠. 예, 찍는 거 그런 거 할 때요. 눈은 학생 되게 동그란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표현하기에는 그게 더 쉬울 수가 있거든요. 자. 선생님은 눈이 커요, 작아요? 커요. 커요, 크죠? 선생님 눈 큰 게 좋아요. 더 컸으면 더 좋겠어요. 자, 우와. 하고, 해. 너무 큰데? 자,
눈썹에 눈을 보호해주고 또 그런 게 또 있는데 머리카락하고 비슷한 걸로 되어 있고 속눈썹 맞아요. 선생님 속눈썹 뭘로 했으면 좋겠어요? 마사나 해볼까요? 영혼 좀 갖고 얘기해주세요. 마사나 해볼까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여기 잘라놓은 여기 마사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눈 밑에 가운데 있는 게 코. 코는 뭘로 하면 이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뭘로 할까요? 주황색. 입은 뭘로 하면 이쁠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볼에다가 화장하면서 한 게 있어요. 뭐 한지 알고 티나요? 볼터치. 맞아요. 볼터치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선생님이 남은 파프리카 아까 전에 윗부분 딴게 여기구나. 이런 거 아까우니까. 솔직히 저희는 그러니까 버릴 거는 크게 없어요. 꾸미고 그리고 이제 먹을 때는 더 다른 재료를 올려서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 꾸미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또 나눠준 거 짜투리 채소 그걸로 해갖고 먹을 거 그래서 2개. 그래서 얘는 이거 채로 보내면 돼요 그냥. 그래서 만들어갖고 먹는 거는 먹고. 자, 이렇게 해서 짜잔! 선생님은 오늘 이렇게 선생님 얼굴을 꾸며봤어요. 어때? 이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닮았어요? 네. 어디가 닮은 것 같아요? 볼이요. 볼 하고 눈이요. 맞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래서 자기소개 고학년 아이들도 다 가능해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있죠. 혹시 그거 알아요? 눈은 어디 있나? 눈은 어디 있나요? 이것도 따로 그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다양한 동요. 네, 그래서 얼굴 본인들의 명칭 이런 거를 해요. 자, 선생님은 지금 얼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표정이 어때요?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 오늘 우리 친구들 만나러 와서 이렇게 재미있는 수업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선생님 웃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표정이 되게 다양하게 있죠. 선생님 우리 친구들 기쁠 때는 어때요? 어떻게 해요? 활짝 웃어. 활짝 웃어. 어떻게? 하하하 웃죠. 슬플 때는 눈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눈이 찌그러지고 입이 삐죽삐죽해져 있죠. 화가 났을 때는 눈이 올라가요. 눈이 올라가면서 표정이 어때요? 험상궂어.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웃고 있을 때가 이뻐요? 아니면은 하고 이렇게 선생님 지금 울거나 화내고 있죠. 어느 표정이 이뻐요?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웃고 싶을 때 웃고 있을 때 기분이 어때요? 보면 어떨 때 웃음이 나오고 그리고 기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정이 웃는 얼굴이 나와요. 어떤 거 할 때? 내가 갖고 싶은 물건 가졌을 때. 갖고 싶은 거 득템했을 때 또 우리 수업할 때요.
요리 수업할 때 영혼이 없죠. 네, 우리 친구도 간단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엄마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줬을 때 결국은 그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게 들어지거나 그럴 때 기쁘고 즐겁고 그럴 때 웃음이요. 어떨 때 우리 친구 인상 쓰게 되고 기분이 나빠갖고 인상을 딱 쓰면서 화가 나게 되죠? 어떨 때 화가 나요? 동생이 내 물건 가져갔을 때. 동생이 우리 친구 물건 가져오면 맞아 화날 수 있어. 그죠? 또 엄마한테 혼났을 때. 엄마는 혼났을 때 맞아. 그럴 때도 화가 나요. 그죠? 그리고 슬퍼.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어떨 때 슬퍼요? 날씨 뭐 센치해? 센치 아이고 어떨 때 슬퍼요? 영화 봤을 때. 슬픈 영화 봤을 때. 과연 아이들도 볼까요? 애들 입장에서 애들 엄마한테 입장에서는 혼났을 때 슬프죠. 엄청 슬프죠.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야단 맞고, 근데 그냥 야단 맞는 것보다도 또 억울하게. 억울하게 야단 야단 맞대. 맞고. 그리고 또 맞았을 때. 맞았을 때. 굉장히 슬프죠. 예, 그래서 눈물이 나오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양한 감정 속에 다양한 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선생님 만든 선생님 얼굴처럼 웃고 있는 그런 표정을 자주 짓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이쁘게 잘 꾸밀 수 있겠어요? 네. 예, 이따가 이쁘게 꾸미고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확장활동으로는 자기소개하는 거. 이거 되게 요리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확장활동에서 앞에 쪽에 채소 탐색하고 이러는데 10분, 그리고 이거 꾸미는데 10분에서 15분. 그러면 이제 아이들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에 유치원은 40분에서 50분 수업, 초등학교는 80분 수업을 했을 때에 유치원 아이들은 노래 하고 율동하고 손요리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이제 자기 얼굴 또 이제 이제 그리기 해서 저기 스케치북이나 이런 색연필은 항상 저는 갖고 다니거든요. 그 정도의 이제 부자재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아이들한테 나눠줍니다. 예,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미술 확장 활동 그리고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좋고요. 초등학교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토론 문화를 발달시키면 좋아요. 본인의 이제 그런 이제 해갖고 자기 소개하기 아까도 얘기했죠. 그 세 가지를 통해 갖고 하는지 그리고 아예 그냥 요리 일기장을 준비를 해갖고 그날 했던 이제 자기 얼굴 꾸미고 했을 때의 본인의 감정을 요리 일기장을 통해 갖고 써서 그거를 이제 피드백을 해주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발표회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는 그런 발표나 이런 걸 해요. 그래서 그거로 이제 일기장을 쓰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피드백한 거를 기관 측에다가 이제 저거 하고 난 다음에 학부모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일기장을 통해 갖고 아이들 일기 쓰는 거 많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요리 수업 하면서 느꼈던 거 그런 거를 일기를 통해 서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학년 아이들을 하는데 고학년 아이들은 그게 먹히지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아이들 많이 놀아주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보면 딱 아시겠지만은 이제 방울토마토나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해 갖고 아이들하고 게임을 하는데 방울토마토하고 할 수 있는 게임 뭐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 갖고 한번 게임을 해볼까요? 어떤 거? 돌리기 주세요. 이거는 이제 저거니까 방울토마토니까 이게 저기 앞에 부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요 대추토마토가 아니라 방울토마토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옮기는 게임 같은 거 하면 되게 재밌어요. 수저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범위를 안 벗어나면 좋거든요. 이게 해서 자 수저 각자 다 들고 갖고 있는 수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생각보다 그게 크게 빨리빨리 하면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저로 방울토마토 옮기는 게임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아요. 얘 자체가 맨질맨질해요. 네, 맨질맨질 해갖고, 예, 그리고 더 이제 극단적인 게임은 방울토마토 3개면 3개, 이거 3개 한 번에 입에 넣고 씹어서 삼키는 거 어렵거든요. 해갖고 휘파람 불기. 먹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싫다고 하는데, 게임. 해갖고, 방울토마토 3종 올림픽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고학년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나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방울토마토 갖고 3종 게임 해갖고 수저로 가장 쉽죠. 그래서 젓가락은 더 어렵죠. 그리고 먹고 이거서 간 팀을 정해서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체 게임 2가지, 개인전 하나예요. 그래서 100점은 개인전 하는 게 가장 많이 주는 걸로. 왜? 얘를 먹고 삼키고 휘파람 불어야 되잖아. 그죠?
싫거든. 그렇게 맛있진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청소년 올라가면은 절대 토론 안 해요. 예,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거를 요리를 하면서 어떨 것 같아. 그래서 자기소개는 간단하게. 저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먹고 나서 다 마찬가지 흐지부지래요. 앞부분에 자기소개하기,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내 이름으로 해서 삼행시 짓기, 그리고 아니면은 닉네임.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거를 앞에 해갖고 발표를 하고, 예, 먹고 끝에는 이제 확장활동으로 게임해요. 그러면 이제 흐름대로 갈 수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애들 어떻게 협박을 했냐면은 너희들이 사설이 길어지고 선생님하고 이야기 안 하면은 요리 시간은 점점 뒤로 미뤄지고 나는 얘기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네. 사실은 30분 안에 토론을 끝내기로 했는데 1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서로 소통을 하고 나서 마음을 열게 되니까 끝나고 나서도 또 30분을 더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급한 애 아니면은 다 남아있더라고요. 한 명 빼고는 다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쉽게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요리하고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는 일부러 그래서 게임도 시키고, 요리 경연대회 저번 주에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리 경연대회 해갖고, 예, 맛보고 해서 1등 정해서 저거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친해지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밌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앞당겨서 하고, 끝에는 이제 아이들은 이제 게임, 이런 걸로 할 수 있게끔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유치원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초등학교 저학년은 저학년대로 맞게끔, 네, 그리고 고학년은 고학년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도입을 하고 어떻게 전개는 똑같아요. 요리. 하지만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불 전혀 안 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간단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가능한데, 그럼 과연 이걸 갖고 고학년 아이들을 공략할 때는 무엇을 더 해줘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먹는 거는 비슷할. 그리고 오늘도 이거를 칼로 안 따라도 돼요. 그냥 지금은 정해야 된 거지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뜯어갖고 해줘도 되거든요. 얘는 칼로 굳이 할 필요 없어. 손으로 뜯어갖고 붙이고 그래도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꾸미는 것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아이들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자기 얼굴 꾸미는 거, 예, 하고, 얘는 싸가기 나중에 애매하니까 선생님들은 다른 재료 더 해갖고 말아갖고, 예, 가지고 가세요. 예, 이렇게 해갖고 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먹을 거는 하나 정도는 해갖고 다른 거 넣어갖고 해서 드시면서 바로 수업 이어갈 수 있게끔 하시는데, 오늘은 우선은 이제 자기 소개는 해야 되니까 이거는 각자 얼굴 먼저 꾸며갖고 자기 소개하는 거, 그렇게 해갖고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용 접시도 많아요. 일용 접시. 예.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혜경이에요. 학교 다닐 때 혜경이라는 이름 때문에 저희 사극이 되게 유명했었어요. 혜경궁 홍씨라고 해서 저는 혜경궁 조씨였어요. 그래서 맨날 애들이 너희 후궁은 잘 있냐, 오늘 저 한식 문화 체험회 갔을 때도 제가 그래서 일부러 재밌으라고 혜경궁 홍씨가 먹었던 식사를 차려놓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혜경궁 홍씨가 이런 음식을 먹었다 해서 딱 올렸더니, 야, 다른 거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혜경궁 홍씨 그 상차림이 눈에 들어온다. 이게 내가 옛날부터 먹었던 상차림이라고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닉네임 아이디는 그래서 조조, 그러니까 내 이름이 조씨잖아요. 조조 디스카운트 할인, 조조 할인. 저는 영화 중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게 조조 할인 영화를 혼자 보는 게 로망이에요. 그래서 왜냐면은 조조 할인 거의 안 오잖아요. 사실은 혼자 여자가 영화 본다는 거는 약간 좀 특이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특히 남자들은 혼자 영화 보는 사람은 덜 이상하게 생각하고, 남자친구끼리 영화 보러 가는 거를 더 이상하게 생각하죠. 근데 여자들은 혼자 보는 여자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친구랑 손 붙잡고 동성 친구들하고 보러 다니는 건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게 남자의 차이, 여자 차이인 것 같은데,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조조 할인, 평일에 조조 할인에 해당되는 건 없잖아요. 내가 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싸서 좋고 조용해서 좋고 혼자 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서 좋고 영화에 몰입해서 좋고 그래서 조조 할인을 나 혼자 보는 날을 꿈꾸며 아이디가 네이버 아이디 이런 데가 조조 DC 해서 75대 이제 그 생년월일에서 이제 면을 따갖고 75년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제가 닉네임은 그렇게 되어서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1년 미녀 중 막내. 그래서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대학을 못 가고 상고에 진학을 했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고 하지만 고등학교 학력으로는 세상은 너무 저에게 많은 일자리나 기회를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력단절로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 일은 고등학교 회사 다니면서도 틈틈이 조리사 자격증은 취미 삼아서 땄는데 이게 제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모든 필요한 자격증이 기회가 되면은 따면은 나중에는 꼭 써먹을 일이 있다. 도둑질 아니면은 기술은 다 배우면은 좋다.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내 미천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들게 집이 가난하고 상고에 진학을 해서 그리고 사춘기 때도 사춘기를 겪지 못했던 이유는 이제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엄마를 속상하면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학교는 상고에서도 싸움 잘하는 아이들이 많기로 유명한 학교였거든요. 일신여상이라고 해서 일진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나쁜 길에 빠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자아가 좀 강했어요. 자기애. 그리고 가난한 거는 내가 가난한 게 아니고 부모가 가난한 거라서 창피할 필요 없다 해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 우리 집에 안 와본 친구가 없어요. 친한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깍두기에다가 참기름 넣어갖고 비벼서 먹이고 멀리 있는 친구는 친구, 나, 엄마, 오빠 해서 한 방에 방을 한 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재워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런 즐거운 상처받지 않은 유년 시절을 잘 보냈고 가난에 의해서 내가 창피하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을 내가 하면은 오래 갈 수 있을까 해서 이 직업 중에서 기초적인 게 이제 강사죠. 그래갖고 제과제빵을 이제 요리를 하다가 제과제빵으로 전향하고 그러면서 더 큰 나라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일본 동경제과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왔을 때 나는 내가 굉장히 성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어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현장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참을 수 있었던 거는 이쪽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써 배운 요리사가 아닌 현장에서 뛴 요리사로서 실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술도 배우고 힘들지만 버텼어요. 나이 먹었다가 구박도 많이 받고 손 느리다고 너무 꼼꼼하다고 대충 하라고 욕도 신나게 얻어먹고 그래서 화장실 가서 울고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현장 경험을 하고 그런 게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업을 이제 야간 대학을 두 군데를 거쳐서 대학원까지 야간을 다녀서 캠퍼스의 낭만 그런 거 몰라요. 예, 주경 야독하고 돈 벌어갖고 학교 다니고 일부 장학금을 받기도 했지만 항상 불행하다 생각하면 내 처지가 가장 불행한 거고 배울 수 있는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남들이 왜 나이 먹어서 그 짓거리 하고 있느냐 했을 때 나는 묵묵하게 일을 했고 지금은 친구들이 가장 부러워요. 내 친구가 전문직에 있다는 게 부럽고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부럽고 그래서 이상한 아이의 대상에서 부러운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내가 좋고 그 친구들한테 그들은 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내가 간접적으로만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고 싶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은 사람이고 그래서 푸드 테라피 전문 강사라는 직업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돈이 안 돼도 가서 일하고 무료로도 일해주고 자원봉사로 취약계층도 많이 가보고 정말 한부모 여성, 이혼 가정, 다문화 가족 그리고 노인들, 독거노인들 그리고 청소년, 유아, 아동 그리고 성인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하면서 그들한테 내가 준 거는 조그만 지식이고 받아갖고 오는 게 더 크다라는 거. 그게 이 직업의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꿈은 배움은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작년까지 해서 자격증을 건강관리사로 해갖고 지금 마무리 짓고 지금 사업을 키우는 데 몰입을 하고 있지만 안정권에 접어들면은 또 다른 또 이쪽 관련된 거에서 공부를 더 한다던가 아니면은 자기개발. 그래서 소원은 저는 그거예요. 학원을 다니되 직업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목적이 아닌 나를 위한 온전히 힐링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과정을 하나 선택해서 들어보는 거. 그게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쪽 바른 먹거리 그리고 이런 식습관 이런 쪽으로 요리 심리 이쪽으로 해갖고 선생님들한테 좋은 일자리 제공해주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이쪽 분야에서 더욱 당당하고 멋진 여성으로 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레인보우 7빛깔 무지개 해갖고 언제 어디든 누구랑 동화될 수도 있고 어우러질 수 있는데 빛이 나면서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자이고 싶은 여자였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그런 사람일 때도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나를 한마디로 팔색조 아니면 레인보우인데 그래도 레인보우가 조금 더 지적해 보여서 레인보우. 저는 한마디로 나를 표현한다면 레인보우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인보우로 정했습니다. 사사건건 갈석도 좀 하는 편이고 뭐 이렇게 제지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토끼같이 너무 깡총깡총 뛰어다녀요. 그래서 저희 별명은 토끼예요. 근데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또 저는 그냥 저요. 미영. 미영. 네. 저희는 저희 신랑도 항상 저한테 미영 부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도 시부모님이나 시댁 식구들도 처음에 다 미영아. 둘째 며느리라는 소리를 몇 년 뒤에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저희 애들도 항상 요즘 보니까 드라마나 이런데 미영이라는 이름이 더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저 자신도 되게 많이 사랑하는 편이지만은 아이들 사랑하고 저는 저 자신 되게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 미영. 네. 어. 예, 멋지다. 또 제가 먹을 거 무지하게 좋아하는 좀 뜯어먹고 있는 우리 선생님. 저는 카멜레온? 그냥 특별한 건 아닌데 어디 가는 때마다 다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잘 얘기도 하고 좀 눈높이를 잘 맞추고 그냥 이렇게 특별히 뭘 잘하는지는 솔직히 아직도 잘은 모르겠는데 특별히 못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적응 잘하는 것 같아서. 우리 선생님은 네, 저는 작은 인형. 작은 인형. 왜요? 그냥 사람들이 이제 자꾸 아담하고 인형 같다고 자꾸 그래서 그냥 작은 인형으로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딱 물어보셨을 때 이걸 바로 그냥 저는 희망이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좀 희망을 주고 싶다는 제가 이 치료를 하면서 치료사로 이제 나가려고 하면은 얘네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그냥 뭐 우선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보고 그러면은 희망을 전달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자존감을 높여주고 싶다. 이런 게 제 가치관이거든요. 조금 그런 게 이제 저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지금은 제가 좀 그렇게 많이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자 이래서. 제가 만약에 이 일을 안 하게 됐으면은 여기까지 끌어오는 원동력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내가 지금 나도 이제 각계각층 사람들 다니면서 솔직히 잘 사는 사람들은 저를 찾지 않습니다.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서 저를 많이 찾고 직업을 찾으려고 애타게 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지 뭐하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저게 없는데 저를 찾겠습니까? 그죠? 그 제 직업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힘들게 산 게 그 사람들한테 그 정말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아니면은 누군가와 정말 다시 잘 지내고 싶을 때 화가 났을 때
그리고 정말 꿈을 갖고 싶을 때 내가 무언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무용담이 됐어요. 왜 누구 회장이 100원 갖고 그룹 하나를 이뤘다 이런 거 있죠. 왠지. 그러니까 다 제각기 상처도 있고 살아온 생활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게 나중에 선생님들이 어느 이쪽으로 이제 교육을 할 때 그때 그게 밑거름이 돼갖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진짜 꿈과 희망과 행복을 주는, 저는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만 있으면은 세상에 모든 게 나빠질 것도 없고, 그리고 정말 자존감도 생기게 되고, 미움도 없어질 거고, 전쟁도 없어질 거고. 그래서 저는 사랑. 그러니까 오늘 같이 사랑합시다. 예,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사랑 하트 뿅뿅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 이제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다 각자 통성명 했고 나이는 다 알게 됐어요. 자, 그렇다 해서 여기는 기수, 동기예요. 동기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 많다고 해서 이거 없어요. 항상 서로 의지하고 얘기하고 그런. 자, 이제 두 번째는 뭘 하기로 했냐면은 친구 중에서 이제 오늘은 샌드위치를 이용해갖고 친구에 대해서 꾸며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 주먹밥 갖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는 이거의 단면 측면을 따져봤어요. 근데 채소는 단면 측면 말고도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조직감을 이용해서 만질만질하고, 그리고 느낌, 그쵸. 얘는, 그리고 이제 거칠거칠한 그런 촉감, 그거 갖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채소긴 한데, 붉은색으로 된 다른 채소가 무엇이 있는지. 근데 채소가 아니더라도 붉은색으로 된 다른 과일은 무엇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색을 갖고 컬러 푸드에 대해서 다르고 같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채소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비타민. 그쵸. 비타민하고 그리고 섬유소. 비타민은 무기질에 해당되는데 대부분 무기질에 해당되는 모든 게 단독으로는 그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타민이 무기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죠. 비타민이 다른 영양소가 운반되고 그러니까 흡수하고 조절하고 그러니까 대사 조절 작용 그런 거에 있어서 비타민이 가장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비타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됩니다. 왜 비타민이 필요한지. 비타민 A군, B군, C군이 또 다르죠. 비타민 A는 뭐예요? 옛날에 많이 했죠. 눈 건강. 예, 눈에 굉장히 도움. 비타민 B는 두뇌 쪽이에요. 예, 두뇌 쪽에 있는 비타민 B가 두뇌 영양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좋고요. 비타민 C는 피로하고 이제 그쵸. 그리고 비타민 D는 그거 햇볕. 네, 뼈. 예, 그래서 이제 비타민 D가 뼈의 칼슘을 뼈에 저장시키는 그런 거를 흡수율을 높여줘요.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따뜻한 태양 아래서 아이들과 친구들과 뛰어노는 그 시간이고 필요하다는 게 비타민 D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비타민 A, B, C, D를 갖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아이들과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이들하고 그런 이제 전의 시간에는 그냥 파프리카, 피망하고 다른 것 같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이제 이 각각의 컬러푸드에 대해서 좀 뭐 빨간색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노란색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주황색은 어떤 그런 거를 아이들하고 고학년에 일어나는 이제 컬러푸드 같은 거 그런 걸로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같은 색깔의 다른 채소하고 과일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되고요. 오늘은 주인공이 샌드위치야 식빵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돼요. 재료과학적으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그죠? 강력분, 준력분, 박력분을 갖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돼요. 식빵은 쫄깃쫄깃하고 탄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강력분이죠. 회분율이 가장 높아요. 그 회분이라는 게 글루텐을 형성시키는 성분인데 많이 치대면 치댈수록 어때요? 탄성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얘는 이스트라는 천연
해서 발효를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중력분 같은 경우에는 회복량이 강력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쫄깃쫄깃한 식빵을 만들지는 않고 어떻게 칼국수나 그리고 수제비, 만두피 이런 것처럼 적당하게 식감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한 맛을 이어가는. 그리고 박력분은 어때요? 회분량이 거의 없어요. 가장 많이 도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부드러운 어떤 거 카스테라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쿠키라든지 그런 걸 만들죠. 글루텐이 없습니다. 요즘에 글루텐이 문제가 되게 많이 되고 있죠. 소화장애나 위장장애를 많이 일으키고 해서 글루텐 섭취를 줄이자. 특히 빵, 밀가루 음식 이런 거를 줄이자라는 그걸로 해서 글루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학적으로 글루텐은 탄성 그리고 부푸는 데 도움을 역할을 주지만 건강학적으로 글루텐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먹는 거를 지양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그런 거 좋고 안 좋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되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이거 하고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얘가 웨이브가 됐는데 사각 그 샌드위치용 그 식빵 인원이 많고 금액이 작으면 어때요? 5,000원에 2만원 거 생물하기 어려워요. 그때는 마트에서 이거는요 지금 9장 들어있는데 제과점에서 파는 것보다 더 비싸요. 예, 가격이 그 더 비싼 식빵인데 그 24개 들어있는 거 있어요. 그쵸? 네. 그걸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할 때 주의점 뭐냐면은 앞뒤로 식빵을 구워줘야 돼요. 예,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어요. 그리고 앞뒤로 이걸 해주는 이유는 우선은 그릴에 닿으면 색깔이 이쁘죠. 예, 그리고 앞뒤로 하면은 겉은 바삭, 속은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식감이 되게 좋아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사제에서 산 식빵은 제과점에서 들어있는 색빵보다는 식감이나 이런 이제 수분 함유량이 적다라는 거. 예, 그거는 조금 항상 생각하시고 앞뒤로 굽어서 그리고 사제 식빵에서 전자레를 돌리거나 앞뒤로 굽는 거는 안에 이제 그런 다량으로 생산하는 거는 그냥 제과점에서 생산하는 빵하고는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유통 라인도 길고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하나하나 반죽치고 발효하고 그리고 나서 굽고 하는 그런 제과점용 식빵하고는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이나 이런 거를 굽고 그 열에 의해서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거로 해서 보통 보면 아이들이 샌드위치가 어때요? 사각이죠.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이런 거를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사각이기 때문에 어때요? 아이들하고 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돼요. 유치원 아이들은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 그래요? 네모예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올라가면 뭘로 바뀌어요? 사각형. 그쵸?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은 사각형으로 했을 때 어떠한가요? 사물에 있는 사각형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아파트도 네모네요. 우리 칠판도 네모나네요. 또 주위에 사각형 뭐가 또 있을까요? 창문. 그쵸? 창문도 네모나고 이렇게 해서 주위에 사물에 있는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사물하고는 상관없어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은 선수학습으로 들어가서 사각형은 왜 사각형일까요? 각이 4개인데 각이 뭐냐면 이렇게 꺾여지는 이거를 각이라고 해요. 뾰족한 아따가워 이거는 뭘까요? 꼭지점. 예, 그리고 미끄러지는 이거를 빗변. 그쵸? 정사각형은 말 그대로 네 변이 길이가 똑같대요. 직사각형은 양쪽 변 마주보는 양쪽 편이 길이가 똑같은 걸 직사각형이라고 하죠. 예, 그런 이제 각각의 명칭을 갖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잘랐죠. 자, 사각을 자르니까 뭐가 돼요? 삼각형. 삼각형. 그쵸?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 뭘 했어요? 세모. 주위에 세모에 뭐가 있을까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수학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거를 이제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의 샌드위치를 반으로 잘랐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2개 중에 1개는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은 4등분을 했어요. 자, 4개 중에 1개는 4분의 1, 2개는 4분의 2, 그 다음에 3개는 4분의, 잠깐만. 짜맞추기도 어려워. 어머,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 이거 네모 사각으로 잘랐어야 되는데. 아깝다. 어머, 조합이 안 돼요. 좀 좋아? 어떻게 이게 중심을 잃었어요.
아닌데. 어머, 어떡해. 선생님 아시겠어요? 맞게 자르신 아, 그래, 이렇게 할까 칩시다. 자, 그러면은 4개 중에 4개는 뭐예요? 4분의 4예요? 아니에요. 1이에요. 이게 분수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아이들하고 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갖고 놀 수 있는 거를 뭐 하나를 주제를 잡아서 밀가루 과학으로 갈지 아니면은 도형이나 이런 걸로 갈지 분수로 가야 될지 그런 거는 정하세요. 자, 그리고 됐어! 나는 이것도 싫고 달걀을 갖고 놀아줄 거야, 아이들하고. 자, 달걀, 계란. 달걀은 뭐예요? 한국말 닭. 닭이 날은 아야. 근데 계란은 뭐예요? 다 같은 말인데 뭐 한문으로 해서 닭겠자. 를 써서 예, 닭이 나는 똑같아요. 예. 그래갖고 닭에 대해서 이제 알을 낳아갖고 며칠 뒤에 부화를 하죠. 28일. 글쎄요. 예, 갑자기 60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그런 이제 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달걀 보면은 이건 뭐예요? 흰자, 예, 얘는 노른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영양가를 살펴봤을 때 얘는 단백질. 그래서 헬스 하시거나 다이어트 하시고 운동하실 때는 얘를 빼고 얘만 먹어요. 왜냐면 얘는 영양가는 높은데 어때요? 콜레스테롤이 있죠. 그래서 2개 정도만 흡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노른자 안에는 레시틴이라는 게 있는데 재료 과학으로 치면은 레시틴은 뭐예요? 물과 기름을 합해주는 유화작용을 하지만 그렇지만 두뇌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레시틴은 뭐예요? 아이들의 두뇌 영양에 공급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DHA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자라난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이제 중반기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두뇌가 다 완성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얼마만큼 뇌를 다 활용할 수 있는지 기억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지 뇌의 피로감을 덜어줘서 노폐물을 제거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해주는 건 레시틴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달걀의 영양과 각각의 영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돼요. 예, 그리고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점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나라 토종닭들은 흰색 달걀밖에 못 나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만 마트에서 따로 파는 데도 있고 시골 장터 가면은 지푸라기 엮어서 그 안에 10개씩 묶어서 해갖고 파는 것도 있는데 그게 토종닭인데 우리는 지금 보여주는 게 뭐예요? 계량종. 예, 그래서 색깔이 예, 그 색깔입니다. 그래서 토종란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정란은 말 그대로 품으면은 나와요. 뭐가 나와? 병아리가 나와요. 하지만 예, 우리가 먹는 거는 무정란이에요. 품으면 대부분 먹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에디슨처럼 품지는 마세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각각이 들어가 있는 재료 이런 거 갖고 어떻게 예, 탐색하고 이야기해서 무엇을 하나 잡아도 상관없어요. 해갖고 앞에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이렇게 하고 꾸미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도입 부분은 이렇게 해서 무엇을 포커스로 다른 거는 오늘 준비한 거는 이거 있는데 오늘은 여기 들어있는 비타민 C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눠볼까? 아니면은 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아니면은 슬라이스 치즈 얘는 뭐예요? 우유로 만든 네, 식품이죠. 이 안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칼슘도 많이 들어있고 그쵸? 그래서 이제 너희들 자라나는데 키가 많이 크고 싶은 친구는 우유도 먹고 치즈 이런 것도 많이 먹고 그러면 굉장히 좋단다 해서 치즈의 종류나 치즈가 만들어지는 얘는 뭐예요? 숙성을 안 했어. 얘 같은 경우에는 생치즈로 만들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리코타하고 모짜렐라 숙성 안 해요. 생치즈예요. 바로 해갖고 뽑아서 먹는 거야. 근데 숙성하는 치즈는 따로 있죠. 예, 그런 거. 예, 그래서 다양한 치즈 종류나 치즈가 굳어지는 그런 예, 원리, 영양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자, 해서 오늘은 친구 얼굴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자. 여기 들어가는 채소는 다져갖고 선생님하고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자, 양배추는 한 입 한 입 따서 씻기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나라는 유기농으로 양배추는 재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단가도 안 맞고 그래서 무농약으로 많이 지어요. 예, 그래서 농약을 짓진 않지만 합성 비료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 이상은.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양배추는 뭐예요?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고 어때요? 위장에 굉장히 좋죠. 예,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양배추, 즙 이런 거를 이용해갖고 어때요? 많이 먹죠. 그리고 아니면은 얘를 어떻게 해요? 갈아서 먹거나 네, 예, 볶아. 볶아서 먹고 그리고 삶아서 쪄서도 먹고. 네. 자, 근데 샐러드. 생으로 된 양배추를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1등 공헌한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프라이드 치킨계 거기서 예 아이들에게 이거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뭐하고 뭘 넣어서 케찹하고 마요네즈 넣어서 그렇죠. 네. 그래갖고 무와 함께 양배추를 우리 아이들이 생식으로 먹게 해주는 1등 공신을 한 데가 바로 치킨 예, 가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생으로 채를 쳐서 넣어도 아이들이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네, 먹는다. 그래서 예, 채쳐갖고 여기다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둘도 그리고 이제 골고루 먹게끔 하는 데에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상관이 없는데 얘네는 아이들이 먹기 싫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때요? 다지기. 네, 다져서 잘 먹을 수 있게끔. 네, 그래서 넣어주고 자 파프리카 넣어줬고 뭐든지 아이들하고 타협을 하려면은 좋아하는 거와 싫어하는 거가 적정히 믹스가 돼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 행복해하는 이 햄. 자, 햄도 얘는 굳이 다지지 않아도 아마 통째로 주면 더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선생님 토마토 이거는 제가 가외로 갖고 왔어요. 더 넣어서 저기 드시라고. 비쌀 때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쌀 때는 좀 여름이나 이런 때는 좀 사갖고 같이 넣어주시고 아이들한테 항상 타협하는 거 잊지 마세요. 토마토 싫다 그러면은 저기 햄 빼버린다 그러세요. 그래서 예, 맛살. 맛살. 그 다음에 예, 좀 넣고 당근. 여기다가 이제 마요네즈. 자, 토마토 케찹에는 토마토가 들어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아이들 토마토 저 케찹에 토마토 들어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따르냐 뭐가 될 거야? 주스. 케찹 될 거야. 예, 절대 안 돼요. 그걸로 해서 단가가 맞지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샐러드 완성. 자, 식빵 2장을 끓여놔요. 자, 여기다가 마요네즈. 항상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무슨 역할? 접착제 역할과 수분 막아주는 방어제 역할. 자, 마요네즈 만들면은 맛이 없으니까 모두 짜서 넣어준다. 머스타드 소스. 자, 해서 자,
샌드위치 할 때, 자, 방어막을 해줬지만, 왜 얘네들은 밑에 냅두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방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2장. 큰 거는 하나만 하면 되는데, 얘는 2장 정도. 그래서 밑에다가 방어막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얘 샐러드 한 거, 얘를 여기 있어요. 예, 죄송해요. 얘는 물론 동그랗게 그러니까 요렇게 썰면은 더 이쁘긴 한데 제과점에서나 이럴 때는 토마토 비슷해도 토마토는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썰어요. 그렇게 썰보다 요렇게 써는 게 더 장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요렇게 썰어요. 그래서 2장만. 자, 그 다음에 계란 하나 올려주고, 그 다음에 비닐팩 하나만 주실래요? 짤주머니 하나만 줄게요. 귀퉁이에다가 몰아주시고, 입구는 그래서 이 끝부분만 똥 너무 많이 자르지 마세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너무 꽉 짜지 말고 짜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영양 듬뿍 치즈. 마지막으로 얘가 방수 역할을 또 해주겠죠. 절대 새어나오지 않게끔 방수 역할. 자, 그 다음에 얘를 덮어. 예.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여 위에다가 꾸며주시는 거예요. 친구 얼굴. 예,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독창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이따가 완성은 이따가 또 하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하고 또 주먹밥 해야 돼요. 예, 주먹밥에 들어가는 재료 보시면은 모든 재료는 해서 볶으시면 돼요. 그냥 볶아서 주먹밥 양념해갖고 이제 저희 김밥 양념 있죠. 예, 그렇게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료. 자, 그러면은 주먹밥 들어가는 양념 이제 거기서 이제 안 한 게 뭐가 있죠? 뭐 갖고 아이가 놀면 재밌을까요? 버섯. 그쵸. 또 우리가 지금 또 접하지 않은 거 김, 해조류.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는 게 뭐? 철분. 철분은 왜 필요할까요? 철분 갖고 이야기하려고 한참 걸렸죠. 철분이 왜 필요해요? 피를 맑게 해주고 혈액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특히 유아 중에서 영양 결핍 중에서 가장 1위가 철분 결핍이에요. 빈혈 생겨요. 예, 그리고 철분이 모자르면은 아이들 키 성장에도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키 크는 데는 칼슘만 생각하는데 칼슘과 아연, 철분 그 중에서도 채소 철분이 많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금치. 근데 시금치는 식물성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10%밖에 안 돼요. 중요한 거는 고기에 들어가 있는 철분, 붉은색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거기 들어가는 게 햄철이라고 해요. 예, 햄철. 그거는 30% 흡수율이. 그렇기 때문에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동물성 단백질도 먹여야 된다. 근데 기름기가 적은. 예, 그래서 그거를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같이 먹여야 된다? 채소. 맞아요. 기름을 같이 채소에는 어떤 성분이?
섬유소에 있는 성분이 포화지방산을 흡착시켜갖고 배변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는 무엇과 같이 먹으라고 한다? 채소랑 같이 먹으라고 한다. 예.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오겠죠. 예. 그렇게 해서 자, 오늘은 가장 작게 다지는 작게 채소를 손질하는 건데 무슨 어떤 거? 자, 깍두 썰기까? 아니죠. 슬라이스 썰기까? 아니죠. 그러면 뭘까요? 스몰 다이스. 다지기 맞아요. 오늘의 제도는 어떤 거? 다지기.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파프리카는 어떻게 썰어야 된다? 채 썰어서 어떻게? 다지기. 자. 근데 애들이 이 머스타드랑 잘 먹어요? 네, 좋아해요. 허니 머스타드라서 달아요. 달짝지근해요. 아니 저희 애들은 안 먹더라고. 수업 가면 먹어요. 그래서 혹시 수업 가서도 먹어요, 실탄 아이들. 애들 혹시 많이 나오나 해서. 응? 수업 가면 실탄 애들 혹시 많이 나오나 해서. 그렇진 않아요. 맛살, 파프리카, 찍고, 자, 이게 무슨 버섯인지 아는 친구? 양송이 버섯. 양송이 버섯 맞아요. 근데 껍질은 벗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껍질에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양송이 버섯 우리 친구들 뭐 먹을 때가 많이 봤을 것 같은데. 피자 또 삼겹살. 맞아요. 그리고 뭐 구워 먹을 때? 고기 구워 먹을 때. 스파게티.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뚜껑을 꼭지를 딴자. 요렇게 얼려놓으면은 이 안에 뭐가 생겨요? 국물, 수분이죠. 완샷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거 알죠? 거기 기름장에다 톡톡 찍어서 탁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예. 예. 이거 좀 볶아주세요. 자, 그리고 밥. 선생님 제가 이 밥을 할 때요. 네. 아니 여기 선생님 할 때. 아이들이 생각 외로 주먹밥을 잘 뭉치질 못해요. 혹시 그 아이들 그 힘이 그렇게 크게 세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갖고 제가 여기다가 찹쌀을 넣었어요. 7대3 정도. 그러면은 잘 뭉쳐져요. 보통 얘를 질게 할 수는 없잖아. 맛이가 없어요. 맛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찹쌀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이게 잘 뭉쳐지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찹쌀을 넣었어요. 식감도 살리면서 아이들이 잘 뭉쳐질 수 있게끔.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기 때문에. 그것도 근데 노하우구나. 찹쌀은 쫀득쫀득하잖아요. 네, 네. 이게 질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김밥, 주먹밥은 밥이 보실보실하게 네, 맛있어. 네. 그게 핵심이죠. 예.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선생님 그거 한꺼번에 볶으셔도 돼요. 네, 한꺼번에. 예. 그러니까 뜯어먹는 거 편집해 주세요. 예. 오, 맛있겠다. 자, 재료를 넣고 그거 볶을 때 간. 안 했어요. 안 해도 돼요? 김가루도 할 거고 막 이래서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밥에 또 양념 할 거니까. 자, 밥에 넣는 양념. 자, 한번 볼까요? 자, 고소한 참기름. 참기름은 뭐가 원료인지 아는 친구? 맞아, 참깨. 근데 하얀색이라서 흰깨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참기름 넣고, 짠. 그 다음에, 깨는 저 냉동실에다 넣어놨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다 넣고, 소금이, 내가 쓰던 소금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간수 빼갖고. 예, 비싼 소금. 예, 제가 좋아하는 소금이에요. 이거 3년 간수 빼갖고 만든 소금이에요. 해서 이제 적은 거. 그래서 별로 안 짜요.
이거 자꾸 눈독 들이는 선생님 있으세요. 가져가고 싶다고. 걸리면 아주 개망신 당해요. 내가 애지중지하는 소금 여기서만 쓰는 거예요. 강의 나갈 때 안 씁니다. 자, 깨를 넣을 때는 손으로 부셔서 넣으면 얘는 훨씬 더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양념. 잠깐만. 비닐장갑. 여기 살림을 우리 사무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무장님 비닐장갑 어디 있는지 아세요? 손 일회용 비닐장갑. 예, 일회용 비닐장갑. 네. 여기 쓰셔. 네. 선생님 이제 쓰셔. 냄새 되게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다 볶은 재료를 밥에다 넣고 골고루. 자, 우리 선생님들 이거 재료 준비해 갖고 할 때 이렇게 칼로 다 다지면 우리 선생님들 이거 밑작업 하는 데만 하루 걸려요. 다지기 기계로 따로따로만 다져갖고 가져가시면 저항인 아이들은.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슬라이스 해갖고 와서 나눠주면 알아서 칼로 잘 잘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친구 2명 만드는 거죠. 하나 먹는 거는 저기 하나는 먹는 거, 하나는 이제 가져가는 거. 요거 해서 야, 배 터지겠다. 하나는 이제 이 머리 부분만 할게요. 머리 부분만 하고 나머지 데코레이션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아예 김에다 다 해갖고 검은 베이스에다가 채소로 꾸며도 되게 이뻐요. 그래서 얘는 하나는 아예 그냥 여기다 콕 담가갖고 만두. 요것만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는 아예 검은 베이스로 해갖고 이제 나머지로 이제 꾸미는 거. 예, 이렇게 해갖고 꾸미고 이런 거는 이제 각자 꾸미시는 거고, 이제 거기 있는 그 주제 있죠. 이거를 갖고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발표하고 하는 시간.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진행을 이따가 할 예정이니까 우선은 이제 2가지 재료를 갖고 완성작부터 예, 만들고 나서 나머지 확장 활동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때문에 떨어지니까. 아, 맞다. 여기 선생님 인사를 안 드렸구나. 여기 선생님은 선생님보다 윗기수 선배님이신데요. 그
정숙 선생님.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을 요리하는 박정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대갓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하면은 엄마 이거 뭐 들어가? 알고만 마는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길을 잘못 갔습니다. 저도 간호직을 갔다가 다시 요리가 좋아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요리로서 애들 앞에 좀 친하게 접목할 수 없을까 왔어요. 근데 아동 요리인지 아니면 성인 푸드 테라피인지 아직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경험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여기 선생님 지금 인턴 선생님으로 오신 거고요. 그리고 재주가 되게 많으세요. 아, 여기 선생님도 호텔 조리학과. 네, 저거 하시고, 그리고 뭐 자격증도 다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다양한 이제 전문 요리 그런 쪽으로도 많이 수강을 하셔갖고 그런 굉장히 박학다식 하세요. 영양면이나 뭐 조리하는데 이제 음식도 잘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턴 강사 선생님으로 모셨습니다. 박수! 네. 같은 기수 아니세요? 자, 이래갖고 두 가지 밥을 이렇게 해갖고 이제 데코레이션은 선생님이 주고 싶은 친구를 생각하세요. 친구를. 네, 왜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 알아서 하시라니까. 선생님도 알아서 하셔. 네. 나 쳐다보지 말고, 선생님도 완성자, 주먹밥부터 샌드위치까지 각각 2개씩이에요. 완전히 다 이것만 꾸미세요. 친구. 샐러드 저 부위 나눠갖고 한꺼번에 하세요. 힘들게 하지 말고. 볶는 것도 한꺼번에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하러 나눠갖고요. 어차피 작품만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일이 점점 많아지잖아. 다 다져서 하나는 생으로 하면 되고, 하나는 볶으면 되고. 여기서 그럼 볶음 재료 볶은 거 합쳐주세요. 우리 샐러드 그치, 그렇지. 그거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은 아이 때문에 일찍 가셔야 되니까. 접시 하나. 멘카 가져가셨어요? 뭐들? 칼.
선생님들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이로서 경력을 시작을 하긴 하지만 나이가 점점 우리도 먹어가잖아요. 경력을 좀 더 쌓아서 성인 요리, 나중에는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좀 넓혀 가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노인들까지 그렇게 해야지 조금 이게 생명력이 조금 더 길어져요. 이쪽으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좀 싫어하시는 편이세요. 몇 살 정도까지 돼요? 조금 방과후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네. 이게 조금 본인이 이제 젊게 이게 좀 젊으신 스타일 나이보다는 네. 저희도 우리 선생님 50 넘으신 선생님도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이들 하세요. 저기 아이들을 다룰 수 있는 그게 있으면 그게 상관이 없어요. 수업 되게 잘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좋아하세요. 또 근데 관계자들. 이제 60 넘으시면 좀 그게 네, 좀 힘들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50 넘고 그러면은 웬만하면 이제 성인 쪽으로 가라고 하죠. 그 전에 경력 좀 쌓으셔갖고.
직장생활 하시는데 오시는 거예요? 월차 내시고? 저요? 예. 아니요, 저 직장생활 안 해요. 아, 근데 뭐 이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쪽이 수업 나가는 거. 아, 공예? 아, 난 또, 나는 공익적인 일을 하신다고 그랬는 줄 알고, 공익적으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복지기관이나 복지센터 이런 데서 일하시라. 수업을 다 뺀 거예요. 근데 공예하시는 선생님들 요리를 전향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 저는 별론데 심리는 관심이 있는데 미술하고 음악은 너무 식상해서 미술은 저희 딸아이가 컸을 때 그림 그리라고 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음악은 제가 아무리 잘 다룰 줄 모르고 근데 요리는 커도 좋아하는 게 요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집에서 꾸준히 이제 애들 요리를 시켜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큰 애가 조금 있으면 4학년 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미리 제가 공부를 해놓으면은 아이 마음을 좀 더 빨리 파할 것 같아요. 네, 해먹었어요. 제가 하는 일하고는 조금 많이 무관하죠. 아, 공예하시는 선생님들도 전복 중에서 많이 해요. 왜냐면은 클레이 하시는 분들, 클레이 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뭐 양말 공예부터 이쪽 비누 공예 하시는 이런 분들도 요리해서 같이 해요. 그러니까 거의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라이스 플레이 하거든요. 근데 라이스 플레이도 약간 푸드 많이 접목해가지고 애들이랑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할 때 보면은 아이들이 조금 정서적인 기반이 강한 아이들 막 수업하다 꼬치 만지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말아두면은 이래저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힘 넣었어요. 소재로 알아보기 시작한 게 저희 큰애 때문이죠. 큰애보다 이제 둘째가 더 예민하기는 한데 고등학교 수업이나 중학교 수업 나와다 보니까 애들이 막 일상적인 대화가 욕이잖아요. 맞아. 제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 덜 숨겨볼 것 같아서. 인터넷이 너무 빨라서 무서워요. 맞아. 될것 같죠? 네. 우와.